여러분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 미나상 konnichiwa. 링고야 데스. 오늘은 일본어 발음이 좋아지는 11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11가지만 잘 의식하고 발음하셔도 여러분의 일본어 발음은 더욱더 명료하고 깨끗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일본어 발음 끝판왕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본어 발음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내용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모든 비법에 공통되는 전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본어 발음을 한국어로 발음하지 않기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소쿠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로 그 발음을 쓰면 사소쿠가 됩니다. 하지만 사소쿠 그리고 사소쿠는 전혀 다른 발음이랍니다. 따라서 일본어로 발음을 할 때에는 일본어 그 자체로 발음을 해야지 한국어로 생각해서 발음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일본어의 모음 아, 이, 으, 에, 오를 정확하게 발음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모음 아, 이, 으, 에, 오를 한국어의 아이유에오로 발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어의 아이유에오는 한국어의 아이유에오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의 모음과 한국어의 아이유에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모양인데요. 먼저 아의 경우 일본어의 모음 중에서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만 이 정도로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의 경우는 이가 아니라 살짝만 미소 짓는 정도로 해서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으는요. 아까 살짝 미소 지은 그 이의 모양 있죠. 이의 모양에서 살짝만 입술을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우와 의의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점. 살짝 미소 짓는 모양에서 약간 입을 모아주는 느낌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 같은 경우 살짝 미소 짓는 모양에서 이번에는 턱을 밑으로 내리면서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의 경우 오 이렇게 완전히 내미는 게 아니라 살짝만 살짝만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 일본어의 박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몸에 익히기입니다. 자, 이 박자는요,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일본어 발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박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일본어로 들리거나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일본어와 한국어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사소쿠 자, 먼저 일본어의 경우는 제가 작은 츠 역시 한 박으로 발음을 해서 사소쿠 이렇게 4박으로 발음을 했고요. 한국어의 경우는 사소쿠 이렇게 3박자로 발음을 했습니다. 이는 박수를 쳐보시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소쿠의 경우는 사소쿠 이렇게 발음이 되고 한국어는 사소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 사소쿠를 그냥 한국어 발음대로 사소쿠라고 쓰고 발음을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색한 일본어?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발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본어는 작은 야, 유, 요가 붙는 갸, 규, 교와 같은 요음을 제외하고는 한 글자당 한 박의 길이를 가집니다. 장음, 작은 쯔, 초금, 응. 이 세 가지에서 특히나 박자를 틀리기 쉬우니까요. 꼭 주의해주세요.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카, 오사카. 기대가 아니라 기대, 기대. 신붕이 아니라 신붕, 신붕. 이렇게 발음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4가지 발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발음하지 않기입니다. 첫 번째 일본어의 모음, 두 번째 박자, 세 번째는 즈입니다. 자, 이 발음은요, 잘못해서 추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약간 애기가 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도 뭐뭐 했어요를 뭐뭐 했죠요 막 이렇게 아기가 내는 소리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즈를 추 이렇게 발음하면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즈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 이 즈 발음은 한국어의 즈와 츠 사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발음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츠 발음을 이해하기 쉽고 연습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 스 그리고 즈는 입모양이 거의 같고 그리고 혀의 위치도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자, 스는 SU 그리고 즈도 STU라고 해서 둘 다 U가 들어가죠. U는 바로 일본어의 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스와 즈는 거의 입모양이 우의 입모양으로 같습니다. 스, 즈 이렇게요. 자, 그리고 혀의 위치를 보면 스 같은 경우에는 혀 끝이 이 앞니 뒤에 볼록 튀어나온 입천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 끝과 그 입천장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새어나오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스입니다. 스. 자, 그런데 이 츠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는 아까 앞니 뒤에 볼록 튀어나온 입천장에 혀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혀끝이 그 입천장을 한번 치고 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즈, 즈, 스, 즈, 스, 즈.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즈의 연습 방법은 바로 스, 즈, 스, 즈를 번갈아 가면서 발음하는 것인데요. 이때 좋은 단어가 바로 스즈, 스즈입니다. 스트라는 뜻인데요. 스즈, 스즈, 스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하면서 스와 즈의 혀의 위치, 혀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차이를 한번 잘 이해하고 몸으로 익혀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자, 조를 정확하게 발음하기입니다. 먼저 자의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릴 타금 중에 하나로 유성음, 즉 목,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한국어의 자와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한국어의 자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내는 소리,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로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의 자를 한국어의 자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발음을 해버리면 일본인의 귀에는 자, 차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 역시 유성음 그리고 한국어의 조는 무성음으로써 한국어의 조처럼 발음을 해버리면 일본인의 귀에는 초 아니면 조로 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리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바로 앞에 을을 살짝 붙이는 겁니다. 그냥 자가 아니라 으자, 으자. 그냥 조가 아니라 조, 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여기 목에 손을 대고 목의 울림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목의 울림 유성음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라는 게 감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자, 조, 자, 조를 연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을을 붙이지 않아도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예요. 물론 실제로 단어나 문장에서 자, 조를 발음할 때에는 이렇게 을을 붙이진 않아요. 붙이지 않아도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발음이 익숙하지 않다, 나는 계속 자, 조 이렇게 돼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기까지는 을을 살짝 붙여서 연습해보세요. 자시 아니죠. 자시, 자시. 소조 아니죠. 소조, 소조. 자, 5번째는 하행의 H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입니다. 자, 한국어에서도 하라는 발음이 있죠. 하지만 이 하는 단어의 중간에 오면 안녕하세요와 같이 마치 아처럼 발음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일본어로 가져와서 고히인데 고이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커피, 고히라고 하는 이 뜻이 전혀 전해지지가 않게 돼요. 코이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의 하행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처음에 있든 중간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꼭 H 발음을 정확하게 하, 히, 흐, 해, 호 이렇게 내주셔야 합니다. 다음 6번째는 외래어의 가장 앞에 있는 사가 싸가 되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서커스, 사이즈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쓸 땐 사라고 쓰지만 실은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것들이 꽤 있죠. 자, 그래서 일본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사비스가 아니라 사비스,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일본어에서는요, 싸이조차도 싸이라고 발음할 정도로 이 쌍시옷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맨 앞에 있는 사는 절대로 싸로 발음하지 않기 꼭 주의해 주세요. 사비스가 아니라 사비스, 사카가 아니라 사카,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가 됩니다. 7번째는 바로 타금입니다. 타금은 아까 자에서 잠깐 나왔죠. 이 타금은 카, 타, 사, 하에 땡땡땡땡땡땡땡을 붙인 것으로서 목을 울려서 소리내는 유성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가를 한국어의 가로 발음하게 되면 일본인의 귀에는 뭐로 들릴까요? 네, 바로 카로 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다라고 발음하면 타로 들리고요. 아까 했던 자를 자라고 발음하면 자나 차처럼 들린다고 했죠. 그리고 바 역시 그냥 한국어의 바 이렇게 하면 파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발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타금은 한국어로 발음하지 않기 꼭꼭꼭꼭 지켜주세요. 자, 8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번째는 카행과 타행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에 주의하기입니다. 자, 먼저 카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카행이 단어 앞에 올 때에는 쌍기역 소리 까가 아니라 키역 소리 카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 이렇게요. 강꼬끄
하지만 이 카행이 문장의 중간, 마지막에 올 때는 기억이 아니라 쌍기역, 즉 카가 아니라 까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까 이 소리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코 보시면 한국구 이렇게 제가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구 약간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세게 까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짱이죠. 아까짱 이거를 아까짱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짱 이런 식으로 앞에 작은 츠가 들어간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까 소리에 가깝게 키역은 아니고 약간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한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고 많이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행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앞에 오면 따가 아니라 즉 쌍디귿이 아니라 티읕에 가깝게 발음이 되고요. 반면에 단어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오면 티읕이 아니라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타가 아니라 따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죠. 9번째는 바로 모음의 무성화를 이해하고 지키기입니다. 자, 모음의 무성화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단어나 문장의 마지막 혹은 가, 사, 타, 하, 파의 자음이 K, S, T, H, P 사이에 오는 모음인 I와 U가 소리가 약하게 나거나 거의 나지 않게 되는 현상. 이걸 바로 모음의 무성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락세에서는 GAKUSEI 이렇게 해서 지금 U가 K와 S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모음의 무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세가 아니라 각세라고 해서 거의 쿠가 K만 남아있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를 각세라고 해도 그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색한 일본어로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위해서는 이 모음의 무성화를 꼭꼭꼭 몸에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마시다, 네마시다, 네마스, 네마스, 링고 데스, 링고 데스, 교실, 교실. 자, 10번째는 악센트, 즉 단어 한 박에 한 박의 높낮이에 주의하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센트는요, 자연스러운 일본어, 네이티브에 가까운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악센트를 잘 구사하면 일본인스러운 일본어, 즉 자연스러운 일본어처럼 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올바른 악센트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꼬, 네꼬, 나츠야스미, 나츠야스미,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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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이렇게 일본어는 각각의 박자가 각각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고, 저, 높고 낮음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센트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탄형 이러한 악센트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11번째는 바로 인토네이션, 즉 이번엔 단어가 아니라 문장에서의 음의 높낮이에 주의하면서 발음하기입니다. 아까 악센트가 단어의 한 박 한 박의 음의 높낮이였다면 인토네이션은 문장 전체에서의 그 박자들의 높낮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이 인토네이션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러운 일본어, 네이티브와 가까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의 올바른 인토네이션은 아시타 토모다치 니 아이마스, 아시타 토모다치 니 아이마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센트와 인토네이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구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악센트의 패턴들,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탄형, 그리고 인토네이션도 룰이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이티브의 발음을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도 이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의 개념을 알기 전에 이미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면서 자연스러운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념 원리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차차 앞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평소에 보시는 드라마, 예능, 뉴스를 음의 높낮이에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듣고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했다면 이제는 어디서 높아지고 어디서 낮아지는지, 그리고 이 음낮이, 이 음의 높이의 차이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에 유의하면서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올린 쉐도잉 영상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개념과 원리는 앞으로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일본어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비법 11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요. 일본어 쉐도잉 방법,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몇 가지 발음들 중에서 더 연습이 필요한 거, 교정이 필요한 발음들을 뽑아서 발음 교정 영상, 그리고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꼭꼭꼭꼭꼭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